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7월 중순에 있었던 S&P 500 지수 변경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브론이 헤스를 인수하면서 빈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누가 그 자리를 채울지가 정말 시장의 큰 관심사였죠. 맞습니다. 예측이 분분했었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빈후드나 애블러빈 같은 기업을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블록잉크가 선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의외의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정이 그냥 단순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교체된 걸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하필 블록이었는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들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S&P가 좀 미래 금융의 어떤 모습에 베팅하고 있는가? 이런 존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후보군 몇 면을 보면 로빈후드, 에블러빈 외에도 말씀드린 블록, 또 카바나, 체니어 에너지 이런 기업들 꽤 쟁쟁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로빈후드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50%나 뛰었다고 하고 에블러빈은 AI 기반 광고로 수익성까지 보여줬으니까 정말 유력 후보로 꼽힐만 했죠. 맞습니다. 그 두 기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최종 선택은 블록이었습니다. 네. 물론 기본적인 요건들,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어야 하고 시가총액이 205억 달러 이상, 또 최근 4분기 갭 기준으로 순이익 흑자, 유동유식 50% 이상, 이런 기준은 당연히 충족했고요. 기본은 갖췄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블록이라는 회사가 디지털 결제, 그리고 미래금융 생태계로의 전환, 이걸 상징한다는 점이에요. 상징성. 네. 과거에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었죠. 지금은 캐시앱, 스퀘어, 또 애프터페이, 심지어는 음악 스트리밍인 타이달까지 아우르면서요. P2P 송금이나 암호화폐 결제 같은 쪽으로 계속 사업을 넓혀왔거든요.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FDIC, 그러니까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산업은행 라이센스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제 전통은행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했어요.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편입 발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8% 넘게 급등한 걸 보면 시장이 얼마나 기대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달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짚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블럭의 그림은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근데요, 그렇다면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줬던 로빈후드나 에브러비는 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요? 그 부분이 여전히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이게 S&P 위원회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종 시장 예상을 좀 벗어나는 결정을 내리곤 하죠. 원래 좀 그런 경향이 있군요. 네, 과거에 트레이드 데스크가 엔시스 저리를 차지했을 때도 좀 비슷했고요. 제출해주신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재무적인 수치 외에도 업종 대표성이라든지 기술 성장 잠재력, 그리고 지수 내 산업별 균형 같은 뭐랄까 정성적인 요소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적인 요소들. 네, 예를 들어 로빈후드의 경우에는 폭발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실적 안정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거 GVIP 순위 기록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높은 변동성 같은 것들이 좀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성 문제. 그리고 엠러빈 같은 경우는 AI 기반 광고 모델의 높은 성장세는 분명 인정받았지만 이 모바일 광고 산업 자체가 가진 변동성이나 수익의 지속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아직은 좀 판단을 유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블록이라는 한 기업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블록이 상징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라는 더 큰 그림에 S&P가 주목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 핀테크의 부상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전통적인 은행과 경쟁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또 암호화폐를 실생활 결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기술들, 이런 금융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S&P 500 지수가 이제 포용하고 있다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 시대 변화에 맞춰서 지수 자체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이번 S&P 500 개편에서 헬스의 빈자리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블록잉크에게 돌아갔다는 거고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게 결국 금융산업의 어떤 지각 변동, 그리고 핀테크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로빈후드나 엠러빙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였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쉬웠겠죠. 하지만 이 두 기업이 완전히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로빈후드는 통합투자 플랫폼으로서 또 엠러비는 모바일 광고와 AI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S&P 500 지수라는 게 계속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편입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계속 기회는 있겠군요. 그럼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결과 때문에 수급 영향으로 주가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료들에서도 두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자료에서 블로기 캐시앱 스퀘어, 애프터페이 같은 이런 금융 서비스 외에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타이달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좀 독특하죠. 그렇죠. 과연 이 핀테크 거물이 구상하는 미래 금융 생태계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도대체 어떤 전략적인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